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지능체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류의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문명 전환의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에듀 지성배입니다. 오늘의 더 인터뷰에서는 지식과 권력, 민중을 중심으로 AI 시대를 써내려간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를 모시고 이 시대의 진단과 국가를 이끌어갈 지식인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양성해야 될 인재상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임문영 대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래전환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임문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하이텔이라는 PC통신 서비스가 있었고요. 또 나우누리라는 PC통신 서비스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운영자 일을 했습니다. 그 뒤로 IT 쪽에서 주로 일을 했고 국회와 또 성남시, 경기도에서 또 공직생활을 좀 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딱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다시 한번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대표님께서는 어떤 시대라고 정의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문명 전환의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이끌어온 힘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지식, 권력, 민중이 각각의 욕망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온다고 봐요. 지식이 원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하죠. 권력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이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민중이 원하는 것은 편안한 것, 행복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일치했을 때는 역사적 발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따로 놀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한 역사적 퇴보를 겪었다, 실패를 겪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역사의 진정한 불멸의 유전자는 지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식, 권력, 민중 3요소가 역사를 이제 이끌어왔다는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이 역사 사건? 뭐 이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지식과 민중이 힘을 합친 거죠. 반대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지식 사무라이들이 신흥 사무라이 계급들이 권력과 힘을 합쳐서 덴노라는 천황 권력과 힘을 합쳐서 역사를 바꾼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결국은 권력과 결합하느냐, 민중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근대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지식의 일부는 권력과 결합을 해서 정부에 참여를 했죠. 그걸 우리는 산업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일부는 다시 민중과 결합해서 우리 좀 민주주의의 고유의 가치를 지켰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함께 이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야말로 유일하게 동북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근대화가 된 나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지식과 권력, 지식층과 권력층 요 둘의 결합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식층과 권력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지식인과 권력자를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운동 이후에 세계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세계의 임시정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임시정부 세계가 통합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결국은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대의를 지향하는 사람 서로 이렇게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식을 가장 메인에 두고 권력과 민중의 결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시대 지식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했을 때 학력인하고 네. 이른바 능력주의에서의 승자들을 지식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네네. 이 문제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딸이 취업을 했다가 백혈병으로 네. 죽게 됐어요. 문제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던 택시기사 하시던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배워서 네. 그래서 계속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사과를 받아냈고 네. 또 결국 인정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지식인이다. 그런 분을 지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 민중의 이제 어떤 원형이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식인은 사회와 대화하면서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의 경계에서 혁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식인의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인재를 바라보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좀 잡는 게 좋을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지식인의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식인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혁신가들로 등장하는 사람들 네. 대부분을 보면 전통적인 기업들의 CEO들이나 정통적인 기업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심지어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조차도 아니에요. 네. 그 주변에서 또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들, 반도체, 철강, 조선, 또 석유화학, 네. 이런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계속 받아들이고 네. 계속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적응해야 되는 지식인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식인들이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들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네. 정답을 찾아내고 어떤 새로운 방향을 찾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좀 키워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지능체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네.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기계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네. 배워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AI가 좀 더 개인에게 최적화되기 시작하면 AI한테 자기 고민을 드러내고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 AI는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자기한테 최적화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다 보면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식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 G3 네. AI에서 3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능하다고 하고요. 왜 가능하다고 보냐면 우리는 지식민족이에요. 지적민족입니다. 지적민족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자기 나라 글자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만든 나라입니다. 네. 활자, 글자, 인터넷은 지식의 도구들인데 이 세 가지를 함께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뛰어난 지적 민족이기 때문에 네. AI, G3, 3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남기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우리 국민 모두의 AI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지식과 권력과 민중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